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선TV의 선입니다. 오늘 드디어 잔금을 치르고 소유 계약서를 완전히 작성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캄보디아 국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지인 앞으로 하려면 비용과 절차가 있어서 속군 씨 이름으로 해서 집을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의 이름으로 집과 땅을 구매하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잡아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 영상을 올렸을 때 염려되는 마음으로 일부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소군 씨 이름 앞으로 하면 그 집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구매 영상을 공개적으로 찍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 지인은 저와 알고 지낸 지 20년 지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려울 때 저한테 돈도 많이 빌려줬고요. 물론 지금은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지인이 어려울 때 제가 보증까지 서주었고 큰 돈도 빌려주고 했던 그런 깊은 사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하는 집은 총 매매 비용이 4만 불이고 한국 원화로 환산을 하면 6천만 원 정도라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해서 속군 씨 이름으로 계약 진행을 지인과 의견을 나누고 지인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인은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한번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에게 자주 했었는데 그러면서 평소 캄보디아의 외국인으로 살면서 지출이 많은 부분에 대해 저에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인과 현실적인 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캄보디아에 살면서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외국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서 살아가는데 지출 비용이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식주입니다. 일단 입는 거는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다고 해도 이제 먹는 것과 그리고 주거입니다. 이 부분이 지출 비용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오면 보통 콘도에 월세로 주로 생활하게 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아파트를 콘도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콘도라고 하는데 콘도에 들어가면 요즘은 한 달 월세와 그리고 관리비와 수도세, 전기세를 같이 금액을 명시해서 한 달에 납부하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한국인이 콘도에 월세를 살다 보면 종종 한 달 이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에 월세가 보통 예를 들어서 500불이면 거기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전기세와 물세 그리고 주차 비용까지 해서 고지서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대략 100불에서 200불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에 살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말씀드리면 전기세가 비쌉니다. 그러면 공과금까지 해서 한 달 주거 비용이 700불이 됩니다. 그 결과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근히 높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캄보디아에 주택이 저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지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지인이 생각했던 금액대에 적당한 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놈펜 수도를 벗어나면 더 싼 집들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지만 일단 제 지인은 프놈펜을 원해서 프놈펜의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명의는 지인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그렇게 크지도 않기도 하고 지인 앞으로 하려면 신탁이라든지 법인을 설립해서 명의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부대 비용이 집 가격에 비해 만만치 않고 법인세도 내야 해서 속군 씨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 캄보디아에 와서 생활을 해보고 캄보디아와 맞지 않을 경우 현지인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비용 없이 바로 대팔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 방법을 지인과 은인 콧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나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캄보디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 사람 중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땅을 대행으로 구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명의가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에게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지인과 저는 특별한 관계라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도 집을 선호하는 방향과 위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인이 구매하는 집은 그곳에서 가장 좋은 위치와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파는 일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고 팔 수가 있도록 현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치를 선점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잔금을 모두 납부를 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 매매 계약을 하고 이후에 비가 멈춰서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닌 캄보디아에서 땅이나 집을 구매를 할 때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는 날씨가 명확하게 우기하고 건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하고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땅을 구매할 때는 우기에 피리 땅을 매입하는 땅을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지금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땅을 매립하거나 지대를 높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왜 매립하거나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터가 주변보다 지대가 낮다라고 하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깁니다. 프놈펜이 캄보디아 수도지만 하수배관 시설이 좋지 않아서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기 때 매일 비가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는 강수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잠기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과 집을 매매할 때는 일단 건기 때는 그렇다 치고 우기 때는 꼭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땅을 봤을 때 지대가 주변보다 낮다라고 하면 필히 현지어로 짝다이를 해야 합니다. 즉,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하시고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롬펜에서 영업을 할 때 영업장도 우기 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시면 캄보디아에 실거주 중이신 분들께 여쭤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데 만약에 비가 왔는데 물이 영업장까지 들어오면 난감하겠죠. 물론 영업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살다 보면 그런 산과 집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와보시면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땅이 높죠. 여기는 도로가. 근데 여기부터는 낮아요. 땅이. 나중에 여기다가 집을 짓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 저 앞쪽에 있는 집들은 나중에 그 비가 오면 잠깁니다. 아직까지는 잠기지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봐주세요. 보이세요? 바로 옆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건기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저쪽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런 집들은 나중에 물에 잠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조금 잠겼을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이렇게 차올라 가지고 들어가긴 좀 애매한데 이게 큰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래서 땅을 살 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앞전에 그거 제 친구를 대신해서 그 집을 조그만 걸 사줬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땅이 안 잠깁니다. 땅이 안 잠기고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그런 걸 그분이 그 맞게끔 지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다 확인해서 매매를 해드린 거고요. 캄보디아 올 때 여기서 이제 땅을 사거나 그럴 때는 이런 걸 좀 특히 그 집을 지을 때 그걸 필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기 때. 그렇지만 근데 여기는 이미 도로가 큰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대가 낮다고 해서 땅값이 싼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냥 추가로 그 땅 주인 자체가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해서 땅을 파는 거니까 우리 같이 이제 그 일반 그 개인이 만약에 땅을 사게 된다면 그런 큰 공사 같은 건 하기가 어렵겠죠. 뭐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이런 것만 잘 확인하면 돼요. 이렇게 지대가 낮은 지역은 이런 조금 주의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우, 와, 짓기 시작하네. 아, 지금 짓는 집들은 여기도 한번 와봤거든요. 앞전에 계약을 하고 이제 팔린 집들은 저렇게 집을 공사를 시작해요. 예, 그리고 제 지인이 샀던 건 여기에요. 여기도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물에 안 잠겨요. 제가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어제 참고로 비가 많이 왔거든요. 여기 비가 온 흔적 많이 보이시죠? 물 흔적. 근데 여긴 괜찮습니다.